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현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빈나입니다. 기록적인 가뭄으로 광주 전남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 초 제한급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많은 시민들이 물 절약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한급수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1년간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 왔는데요. 하루아침에 물 부족 사태가 생긴 게 아닌 만큼 대처가 부족했던 건 아닌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원에서는 광주 제한급수 위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 시사원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실시간으로 댓글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사원 시작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광주시가 내놓은 대책은 영산강 하천수를 용현 정수장으로 끌어와 정화하거나 하천 지하수를 새로 개발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 동복댐의 저층수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네, 그동안 가뭄이나 물 부족 문제가 내 문제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최근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분들 크게 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셨고요. 이성기 조선대 명예교수, 양혜근 한국환경재해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정삼 본부장께 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진짜로 우리가 제한급수를 하게 될 상황인 건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렇습니다. 지난 화요일 강기정 시장님께서도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내년 봄까지 큰 비가 내리지 않고 또 절수율이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은 내년 3월 1일부터 제한급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8.7% 수준인 절수율을 20%까지 올리고 또 저희가 목표로 하는 그 대체원수 비상 공급 사업이 4월 말까지 예정대로 마무리가 되면은 제한급수 위기 극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생활 속 20% 절수 참여를 요청드리는 이유입니다. 네.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게 아침마다 안전 재난 문자가 오더라고요. 동복댐의 저수율이 오늘 아침에는 이제 27.79%라고 문자가 왔는데 동복댐과 주암댐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우리 시는 이제 동복댐과 주암댐 그 두 개의 댐물을 사용해서 하루 50만 톤의 수돗물 생산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12월 14일 기준 이제 동복댐 저수율은 28.1%로 평년 대비 한 38.6% 수준입니다. 주암댐은 이제 30%인데요. 오늘 아침 기준으로 해서 이제 29.95%로 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평년 대비 한 52.1% 수준이 되고요. 특히 이제 동복댐이 굉장히 취약한데 우리 시 급수 통계를 1999년에 이제 전사를 했는데 그 이후로 올해같이 낮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000년 이후로 가장 극심한 가뭄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침에 이제 문자로 저수율 오는 게 보면은 동복댐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더 상황이 심각해서 동복댐 저수율만 문자가 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동복댐이 말씀드린 것처럼 가뭄에 더 취약하고 또 동복댐 사용 가능 일수가 바로 이제 제한급수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네. 동복댐 저수율 관리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이제 유효 저수량 측면에서 봤을 때 동복댐은 이제 8,600만 톤, 네. 주암댐은 유형 면적도 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연계 계통이 있습니다. 보성강댐, 수호댐, 조절지댐 그런 어떤 연계 시스템이 있고 본댐만 해서 3억 5천만 톤 유효 저수량 그래가지고 한 물그릇 차이가 한 4배 네. 정도 네. 차이가 난다. 주암댐이 그런- 4배 더 크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실제 아무래도- 감소율 측면에서도 보면은 동복댐은 하루에 0.17%, 주암댐 같으면은 0.09%로 동복댐이 더 빠르게 네. 소진이 되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양 댐의 그 저수량이라든지 이게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 보시기에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가요? 먼저 우리 이 교수님께서 예, 말씀해 주시죠. 심각한 정도는 말씀하셨고요. 네. 보통 때 같으면 예년 같으면은 12월 이때 보통 저수지에 이렇게 담새는 물이 네. 적을 때는 65%에서 많을 때는 85%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평균 한 7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까 발표했다시피 28%, 네. 30%를 보니까 절반도 훨씬 못 미치는 양이 현재 담수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지금 그래픽 잠깐 나왔었는데 저수율 변화 추이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면 이제 동복댐과 주암댐의 저수율이 과거보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했던 게 2017년은 굉장히 또 이제 주암댐이 낮아요. 이건 왜 그런가요, 교수님? 예, 그해 가뭄이 심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저수율이 낮았는데요. 아마 지금도 거의 그 정도나 그보다 더 심한 그런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 4년 전 수치네, 5년 전 수치 29%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용량이 동복댐보다 4배 더 큰 주암댐이 30%까지 5년 전에 내려가 있었네요, 한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한급수 이야기는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게 사실은. 이제 동복댐은 광주시 상수도 전용댐이고요. 네. 주암댐은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남도에 있는 여러 시군들이 공동으로 쓰고 있는 상수원 겸 생활용수, 또 하천 유지용수,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그 같은 댐이기 때문에 이제 광주시가 지금 이제 동복댐에서 영향을 받는 것보다 조금 덜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양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뭐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걸로 보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강수량 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가 안 와서죠? 예, 지난 11월 23일 기상청 3개월 그 예보를 보면 네. 지난 6개월 동안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90% 이상의 그 예년 수준의 강수량이 내렸는데 불구하고 광주 전남 지역은 예년 강수량의 58.8%밖에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량의 강수량이 부족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는 90%좀 못 밀집 정도로 가물고 있고 수도권과 중부권은 아까 60%라고 했나요? 주로 지금 90.9%에 도달해 있습니다. 광주 전남은 이제 그 58.8%밖에 네. 도달하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절반가량 비가 왔다라고 네, 이해하면 맞습니다. 되겠죠? 이게 진짜로 반세기 만에 가뭄 이야기하던데 정확하게는 얼마나 된 겁니까? 글쎄요, 잠깐 제가 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네. 지금 위에 있는 그래프를 좀 보시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근데 이제 위에 있는 그래프는 기온 변화입니다. 지난 네. 60년 동안 기온 변화인데 60년 동안에 광주 전남 지역, 특히 이제 광주 지역의 네. 기온 상승률이 1.4도 정도 기온이 네. 상승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절대량의 비가 온다 하더라도 그 빗물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 중에 네. 증발해서 하늘로 손실되는 양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데도 문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그 강수량의 변화인데 네. 강수량 변화는 약간의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10년간의 강수량은 또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기적 추세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가뭄이 얼마나 심각하고 문제가 지금 절박한 상황인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시민들이 지금 한 2달 전부터인가요? 광주시에서도 캠페인을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물 네. 절수 운동. 지금 시에서는 지금 20% 절수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시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동안의 그 절수 가뭄 상황 홍보라든가 절수 캠페인을 통해서 가뭄의 심각성에 대해서 97% 시민들께서 그 인지를 하고 있다. 그런 그 설문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10월 한 셋째 주부터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네. 시작 단계에서 이제 한 1% 정도 미미했습니다만 11월 달에 들어서 점차적으로 그 절수 증가 추세. 그러니까 최근에 지난주 같으면 이제 8.7%까지 그 절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했던 20%에는 못 미치고 있지만은 이 정도면은 그래도 그 시민들께서 상당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절수에 참여해주고 계시다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지만은 목표 한 네. 20%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주시면은 어떤 제한급수 위기 극복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치인 20%에는 못 미쳤지만 지금 뭐 10% 가까이 8.7%의 절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에서도 동참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떤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저희가 이제 월 300톤 이상 네. 다량 소형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상수도본부 직원들이 전체 나가가지고 계량기 밸브 조절이라든가 또 절수 실천 관련된 절수 홍보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하루 월 1만 톤 이상 다량 사용하는 수용가가 한 30개소가 있습니다. 이제 공장 네. 기업들 포함해가지고 어떤 있는데 데입니까?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면. 대기업들 지역에 예. 기업들이 있고 대학들도 상당수가 월 1만 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절수기 설치라든가 또 우리가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 수도 계량기 밸브 조절 그런 걸 통해서 절수를 당부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하수를 또 개발할 수 있으면은 보충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지하수 개발해서 그렇죠. 좀 썼으면 기업 같은 좋겠다. 어떤 기업은 이제 좀 지하수 쓰는 양이 부족하다 허가를 더 내주라 해서 그걸 한번 한 달 걸리던 것을 일주일 기간 단축을 해가지고 자치구청 협조 얻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절수기 12월 말까지 안 돼 있는 데 같으면은 설치하도록 저희가 또 공문 통보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목욕탕이라든가 수영장 같은데 물을 너무 지금 감원상에서 쓰지 네. 않느냐 그런 일반적인 시민들의 좀 인식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루에 한 2,000톤 각각 네. 쓰는 규모인데 저희가 이제 절수기 어떤 설치 그런 부분에 대한 해당 부서의 이제 지도 점검도 지금 강화를 하고 있고요. 비중은 그렇게 저도 이제 목욕탕을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비중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일반 가정용이 뭐 전기하고는 달리 가정용이 압도적으로 뭐 한 70%를 가정에서 쓰고 있던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네, 네. 저렇게 펑펑 쓰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이제 제한급수를 들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물 전략 운동을 곳곳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제한급수가 이렇게 절수를 하면 제한급수 위기지 않습니까? 지금 네. 우리가 제한급수 안 가야 될 텐데 거기서 지금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시기만 좀 늦어지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목표한 20% 절수율에 도달을 하면은 네. 제한급수 없이 내년 장마철까지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근본적인 가뭄 해결은 비가 많이 와줘야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내년 6월, 7월, 8월까지 이상구에 따른 극단적 가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수 생활화 홍보 또 체질화 시키는 그런 측면과 함께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대체용수 비상공급 사업 그것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보통 식수원이 어느 정도 저수지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제한급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그런 것이 딱 규정화되어 있는 건 없고요. 네. 봤을 때 이제 저수지 용량이라든지 사이즈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저수 용량이 얼마일 때 수량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계산과 또 수요자인 광주시라든지 이런 데서 하루에 쓰는 양을 환산해 가지고 얼마 정도 쓰겠다 이렇게 역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 결국은 이제 비가 올 것까지 기상과 맞춰서 그때까지 이걸 견딜 수 있나 없나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몇 퍼센트라고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동복댐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뭐 한 10% 되면 제한급수 저희 들어가는 겁니까? 매뉴얼 상에는 이제 심각 단계가 매뉴얼이 있군요. 예. 7% 이하일 경우에 7%? 심각 단계에 진입을 하고 예. 제한급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실제 7%면은 저희가 한 42일 정도 쓸 수 있는 분량밖에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또 제한급수에 들어가더라도 물을 미리 받아놓고 네. 충분히 받아놓고 또 다음 날 공급이 되면은 버리는 경향들이 있고 해가지고 실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하루 100% 다음 날 0%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50%가 돼야 되지만은
실제로는 더 쓴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한급수가 들어간다면 매뉴얼보다 더 긴 저희가 추정을 해보니까 한 14% 잔존 시점에서 네.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만약에 정말 비도 안 오고 절수율도 더 이상 줄어들지 않아서 제한 급수를 하게 된다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급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제한급수는 저희가 그 하루는 물을 공급하고 다음 날은 이제 단수하는 격일제, 예, 그 방식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어떤 물 수급이 정말 원활하지 않다 하면 지금 섬 지역에 그 하고 있는 사례처럼 하루 급수하고 한 2, 3일 뭐 단수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정도까지 갈 수도 있죠. 물 어떤 수지에 따라서 여건은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오전, 오후로 나눠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하루 격일급수도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사실은. 네,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 절수율이 달성이 되면은 안전하게 장마철까지 공급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시 단위에서도 다른 지역 광주 말고 이렇게 제한급수가 이루어진 사례가 좀 있었던가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야기를 좀.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네. 중부지방에 또 이번에 이 가뭄처럼 심한 가뭄이 지역적으로 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봄철에 특히 심해가지고 네. 농사짓는 물이 인지염리해가지고 그때 이제 강에 가둬둔 물을 역으로 환산해서 저수지로 역송해서 네, 펌프를 해서 농사를 지은 적이 있고요. 네, 충청도 예, 이야기죠. 충청도 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단수를 한다든지 대규모를 하는 경우는 우리가 70년대는 많이 겪었습니다. 광주도 70년대까지만 해도 격일지 검사를 한 적이 많습니다. 네, 네. 이제 지금 그 이후로 이제 동북댐을 이렇게 확장하고 또 조암댐에서 물을 가져오니까 거기서 완전히 벗어났죠. 그러니까 광주도 격일지 급수를 벗어난 지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30년 전, 92년도인가 한 번 있었나? 91년도인가요? 92년 12월 달에 네. 한 6개월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6개월씩이나. 그때 몹시 그때는 사실 이제 주암때 물을 쓰기 바로 직전입니다. 직전입니다. 주암 때 굉장히 공급을 자체가 취하겠다. 보루가 생기기 전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또 관련해서 조금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하지만 네. 결국에는 그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절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그 제한급수 완화 조치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나와 있는 광주 전남 지역의 기상 자료를 놓고 본다면 네. 계절별 변화 중에 가장 심각하게 강수량의 감소가 나타나는 시기가 봄이거든요.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결국에는 시에서 여러 가지 시 당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사전에 선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시에서는 대체 수원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나요? 예, 그래서 이제 제한급수를 막기 위한 저희가 이제 우선적인 대안으로 그 시민 절수 운동을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그 세 가지 그 비상 대체 수원 네. 공급 대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영산강 그 하천수 비상 공급 네. 사업인데요. 네. 하루 5만 톤을 이제 취수를 해가지고 영현 정수장에 네.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관로도 좀 추가적으로 연결하고 또 임시 가압장도 그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총 사업비 35억 원을 이번에 그 행안부 네. 특별교부세가 이제 교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지하수 개발로 해서 이제 동곡댐 유역에 그 상류 쪽에 그 하루 한 2만 5천 톤 정도 확보하는 그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한 36억 원을 잡고 있는데 그것도 그 중에 한 19억을 지금 행안부 또 특혜수로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동복댐 사수 활용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취수탑 아래쪽에 잠겨 있는 물까지 써보자. 그래서 거의 한 350만 톤 정도 그 예상이 되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을 그 내년 4월 말까지 이전에 그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세 가지 방안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분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나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제 저 일본에서 좀 오래 있었던 네.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일본은 우리보다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네. 강수량도 연평균 500에서 1000mm 정도 많은 지역입니다. 아, 우리보다 예, 많습니다. 그런데 예. 불구하고 네. 기상재해가 굉장히 많은 국가로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도시화나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특히 이제 광역 상수도가 보급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대부분 지하수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에 대부분 폐공되거나 아니면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비상 상수원으로서 네. 지하수 자원을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가수기 때 여기에는 기존에 있었던 마을 상수도라 마을 우물이랄지 지하수가 잘 보존이 됐다면 아마 그게 가장 유용한 대체 수원이 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산형 맞습니다. 수원이네요. 예, 예, 예. 예. 예, 일단 좀 이따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해보기로 하고요. 그 영산강물 끌어온다고 하셨는데 뭐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술적인 문제가 뭐 없습니까? 아까 그리고 5만 톤이면 광주 시민들이 50만 톤씩 쓰고 있으니까 약 10분의 1 정도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영산강물로. 예. 예. 그 말씀하신 이제 수질이 어떻게 보면 가장 네. 그 근데 관건이 어디서 되죠. 끌어옵니까? 가까운데. 저기 지금 하수처랑 위쪽에 그 덕응보라고 있습니다. 네. 그 보가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한 14만 3천 톤 정도 그 자연유화식으로 이제 취수 설비가 있고 또 이제 관로가 광주천 상류에 네. 그 하천 유지용수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일부를 좀 연장을 해가지고 또 가압장 압력이 부족하기 네. 때문에 설치를 해가지고 그 올리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쭉 그 하천서 그 수질 검사 뭐 연간 그 네. 몇 회 뭐 분기 1회 정도 그 해오고 있고 이번에 또 특별히 그 각종 이제 그 수질 유해 물질까지 분석을 해본 결과 전혀 이제 검출된 것이 없고요. 또 TOC라든가 그 BOD 측면에서도 TOC 같으면 이제 그 낙동강에서 지금 주로 그 하천수를 상수원수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보다도 오히려 그 유해물질 거기는 이제 공단이 뭐 하나 가지고 좀 검출되고 그렇습니다. 하고 또 TOC 같은 경우도 더 높고 한데 죄송합니다. 너무 이제 전문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싶어가지고 영산강물을 끌어다가 식수원으로 쓴다 하면 일반 시민들은 5급수 농업용수로도 못 쓰는 물인데 그거 쓸 수 5급수가 있냐?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디서 끌어온가도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3급수로 그 삼급수로 안전한 되는 수준이고요. 거. 네, 상류 쪽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현재 영현정수장 고도 처리 설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전하게 그 공급을 할 수 있다 그 예. 말씀드립니다. 이제 하도 또 제한급수하고 뭐하고 시민들 불안한데 영산강물까지 마셔야 되나라고 불안해할 수도 있는 분이 있어서 그런 불안감을 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지하수 부분은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좀 그 비상 수원으로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번 것은 동복댐에 있는 관정 그리고 화순에 있는 관정들을 이용하겠다는 것이죠. 네, 기존에 이제 화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협력을 해서 기존에 그 농업용 관정이 한 40군데가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그 방류를 가동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신규 투자로 해서 한 36억 정도 예. 지하수 개발을 해서 지금 4월 말까지 완공하겠다 그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어서 유튜브로 지금 시민분들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절수를 실현하고 계신지 실천하고 계신지를 여쭤봤거든요. 광주시의 물 사용량의 68%는 가정용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아서요. 먼저 첫 번째 보내주신 분께서는 평소에는 물을 틀어놓고 설거지를 했는데 설거지 통에다가 물을 받아서 요즘에는 하고 있다. 익숙해지니 괜찮더라 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 볼게요. 네, 3가지나 보내주셨는데요. 채소나 나물 데친물을 재사용해서 화분에 물을 주는 방법, 그리고 그릇을 분류해서 깨끗한 순서대로 먼저 설거지를 하는 것, 그리고 3번째는 세안할 물을 미리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방법 알려주셨고요. 또 다른 것 살펴볼게요. 날마다 하던 샤워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고 샤워 시간도 대폭적으로 줄였습니다. 라고 좀 이거 네, 실행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다음 볼게요. 네, 샤워 때 물이 따뜻해지기 전에 나오는 찬물은 받아뒀다가 청소할 때나 변기물로 재사용하고요. 또 설거지 전에 씻기는 먼저 깨끗이 닦은 후에 설거지를 하고 있다라고 의견 주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게 뭐 인상 깊었다거나 혹은 실천하고 계신 방법 어떤 게 있으신가요? 예, 모든 것이 참 인상 깊고 좋네요. 예, 저렇게 하면 상당히 물이 절약될 것 같고요. 예, 저기서 혹시 빠진 것은 제가 얼른 느낀 것이 네. 우리가 이제 대중 목욕탕을 가면 샤워를 할 때 샤워기에 물을 틀어놓고 잠그지 않고 뭐 딴 일 보러 가거나 또 네. 어디 뭐 이렇게 뭐
흔히 그렇게 하거든요. 네, 우리 네. 뭐 비누칠하고 그럴 때는 좀 잠궈놓고 비누칠하고 그리고 이제 씻을 때만 이렇게 물을 튼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썼으면 좋겠던데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저는 항상 그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샤워하기 전에 찬물 그냥 네, 버리는데 맞아. 그것도 물 따뜻하게 안 나오니까 세게 틀어놓고 버리고 하는데 그거라도 좀 받아서 좀 써야겠네요. 조금 전에 나왔던 대목이어서. 예. 네.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네. 대대적으로 사실은 어떤 뭐 시민노동 차원에서 권고 드리고 하는 것이 그 아파트나 단독주택 입구에 이제 계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뚜껑을 열면은 바로 그 밸브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압 조절을 이게 돌려서 처음에 나오는 그 센 수압보다는 약간 줄이면은 네, 네. 그 적정 수준에 활용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습관이 쉽게 바뀌지가 않다는 점에 착안해서 이제 저희 시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벌이고 네, 있는데요. 네, 네. 밸브 조절. 각종 여러 가지 사업 실천을 해주시는 이제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네, 네. 계량기 밸브 조절 또 세면대 싱크대 아래 밸브 조절을 통해서 네, 네. 수압 조절을 해주시면은 20에서 40%까지 크게 막 네. 그 의식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절감이 된다. 그런 부분을 좀 실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또 잊어먹으니까 지금 가서 밸브를 잠그면 조금이라도 잠가 놓으면 크게 도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광주 지역에서만 제한급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네.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섬 지역 빼고는 이제 다른 뭐 전남, 나주나 장성도 가뭄은 심각한데 왜 광주가 특히나 더 이렇게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할까라는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마 시민들께서도 궁금해 네.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광주에 이제 일인 일일 그 급수량으로 따지면 이제 337리터. 네. 그다음에 거론하신 이제 나주 같으면은 370여 리터가 되고요. 더 많이 쓰네요. 나주 시민들이. 장성도 한 네. 340여 리터가 됩니다. 또 누술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특광역시 기준 어떤 그 3.45%에 비해서 아니 4.45% 높기는 한데 이제 5.2%인데요. 군 단위에 비해서는 아주 어떻게 보면 누술 차원에서 이제 절반도 안 되는 그 양호한 그 측면이 그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두 가지 사유를 예.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상규에 따라 어떤 가뭄에 동북댐이 상대적으로 뭐 취약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두 개의 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나주 같으면 이를테면 이제 그 주암댐을만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절수 운동을 그냥 들어가면 되지만은 저희 같으면 한쪽에 동북댐이 더 빨리 고갈이 되기 때문에 좀 어떤 위기감이 더 크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하루 50만 톤 수돗물을 생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대체 수원을 개발을 하더라도 이제 영산강 하천수가 그 5만 톤이면 하루에 적은 물량은 네, 네. 아닙니다. 네. 근데 이걸 시군 단위에서 그 개발을 한다 했을 때 5만 톤이면은 한 14만 인구 네. 신도시에 공급할 수 있는 그 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대도시 어떤 특성상 네, 네. 이런 가뭄 위기에 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또 뭐 지하수를 판다든가 또 하천수를 공급한다든가 그런 입지 여건에서도 좀 그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뭐 본부장님께서 뭐 그 설명을 나름대로 해주셨는데 그래도 시민들은 억울할 것 같아요. 왜 광주가 이런 대도시에서 제한급수 이야기가 나오는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예. 불가피한 겁니까? 아니면 뭐 광주시가 조금 뭐 좀 준비를 좀 잘못한 것도 특별히 있습니까? 잘못한 것보다는 이제 네. 비가 오는 것이 탓인데요. 네. 비가 다른 데도 다 안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네. 태풍 같은 경우 올 때 한 번에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때 이제 되게 이제 저수지에 물을 담게 되는데, 예, 이 앞에 얼마 전 피해도 그때 흰남도인가요? 태풍이 왔을 때 네. 경상도 쪽은 뭐 물난리가 나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경주나 포항 같은 데는 그때 심했잖아요. 또 서울 같은 경우도 금년 가을에 중부지방에 폭우가 나서 서울에 막 여기저기 넘치고 막 침수 범람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광주 전남 이쪽 호남 쪽이 태풍이 피할 때 아주 감사하고 아주 운 좋았다 그랬는데 네. 결국 이제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비가 오는 것이 이렇게 우리한테 결과로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같은 원인이 결국은 요새 이제 기후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국지적으로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또 올 때는 엄청나게 폭우가 올 수도 있고 이런 기상 현상이 아주 이제
이상한 형태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하나의 큰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지성 호우의 어떤 정도가 더 심해져 훨씬 더 심해집니다. 예. 결국 다시 이제 기후 위기가 이제 나오는 기상 이변 이야기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 원래부터 나왔는데 사실은 기후 변화가 여러 분야에 작용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물에 따라 이렇게 접근이 되는 것이죠. 소장님께서는 두 광주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변화 관련된 건데 이제 라니뇨 현상이 다른 해보다도 우리 서태평양까지 동서로 길게 확대하면서 장마전선이 이제 오락가락하면서 전국적으로 비를 내리는데 네. 이번에 중부지방에서 상당 기간 정체 현상을 빚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남서 쪽에서 흘러가는 따뜻한 온난 수변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서 서울 지역에 그런 그 비 피해가 일어났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베리아 기압이 써지면서 남부지방에 머무렀던 기간이 짧아져서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광주시의 그 정책에 관련돼서 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 이 근년에 보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네. 근래 기업 도시랄지 산단이랄지 혁신 도시랄지 인근에 10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지방 분산 정책이 이럴 때 대부분 광주 중심의 이런 개발 사업들이 일어났거든요. 네네. 그렇다는 것은 과거보다도 주암댐이라는 용수댐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네. 더 많은 용수 수요가 있는 구조를 가지고 됐었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상대가 기온이 높아지게 된다면 증발하는. 증발량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니까 물 이용은 취약성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비가 안 왔는데 광주에 비가 안 온 것보다도 화순에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문제가 그렇습니다. 비롯된 거죠, 사실은. 엄밀하게 지금 이야기하자면. 실제 그 동복댐 유역에 저희가 그 강우량계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11월까지 그 올해 강우량이 한 701m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예년 수준의 한 44%, 그러니까 광주 전남 일반적인 지역에 내렸던 강우량보다 좀 적었던 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광주 중심의 어떤 그 기업 유치라든가 어떤 그 개발이 됐다. 근데 실제 보면은 저희가 산업용 그 네. 용수 수요량은 한 6.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3만 한 5천 톤 정도, 50만 톤에 비해 극히 네. 그 일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적인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기후변화,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는 계속 했으니까요. 누수율 얘기 아까 잠깐 하셨습니다. 네. 광주 누수율이 5.2%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노후화된 상수도관을 미리 교체 안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은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 5.2% 뭐 특광역시 평균이 그 4.75% 되고 또 시군 단위 같으면은 사실 이제 누수율이 한 20% 30% 된 데는 이제 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도시 기준으로 저희가 봤을 때 그동안에 그 노후관 그 정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 투자가 네. 그 미흡했다 이제 그런 부분은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현재도 저희가 지금 배수 관망 네. 감압 밸브 조정을 해가지고 좀 수압을 낮추고 있고 또 긴급 누수 탐사 그 정비를 통해서 그 누수량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 내년에는 이제 올해보다 한 30억 정도 증액을 해가지고 한 115억 정도를 그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근데 블록 네. 시스템이라고 이제 관망 네. 어떤 정비하는 그 부분에도 한 30억 신규 사업을 지금 사실 추구하고 있습니다. 30억이라고 하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비율로 보니까 상수도 전체 사업 예산 중에서 한 4% 예산이 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그 예산으로 원래 이제 바꿔야 되는 노후 상수도관을 바꾸려면 10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던데 그럼 너무 천천히 가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그 통상적으로 상수도관 그 수명을 막 20년에서 30년 그렇게 네. 보는데요. 그 어디에 묻혀 있느냐 토질에 따라서 토양 환경에 따라서 또 물의 어떤 그 부식성 성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그 정밀 그 조사를 뭐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관망이 한 전체가 그 4,000km가 됩니다. 네. 그 중에 좀 정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279km 이제 그렇게 나와서 지금 연차별로 이런 계획을 잡아서 가면은 목표 연도 안에 그 노관 정비는 할 수 있겠다. 아무튼 올해 말을 기점으로 그 누수율 가지고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 마지막 한 부분에 가지. 대한 투자를 더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또 제4수원지 해제한 거에 대해 보호구역 해제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해명할 이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상징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한 180만 톤 정도, 그러니까 광주시 그 영수 수요량이 한 3.5일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2014년에 그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설비가 정수장 각화 정수장이 이제 하루에 한 10,000톤 정도 생산을 했었어요. 네. 그것이 노후가 됐고 또 수원지 물도 그 많이 악화가 됐다, 수질이 악화가 됐다 해서 그 폐쇄 그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2020년에 이제 각화정수장을 그 폐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9월달에 사실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그 해제를 했는데 네. 이제 환경단체하고도 그 협의를 네, 그 네. 했었고요. 그래서 그 물은 이제 버려지지는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를테면은 아, 예. 저희가 이제 영산강 비상 공급 그 대청소 그 네. 사업을 통해서 그 물을 흘려주고면은 이제 그 받아서 펌핑하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 수원이니까 네. 이걸 흘려주게 되면은 영산강의 그 대규모 그 강변 여과 시설 그걸 할 때 하나의 그 보충수로 쓸 수가 있다는 보충수로 말씀입니다. 쓰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네. 말씀. 네, 뭐 당장 예, 올해 초 또 내년 초까지 이야기는 했고요. 자, 이번에 뭐 시간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앞으로 뭐 장기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어떻겠나 싶어요. 광주시의 어떤 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교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좀 제안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광주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상수원도 참 양호한 편이고 이 수량도 비교적 풍부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참 우연치 않게도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예, 아까 각화정수장 그 여기 뭐 제4수원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경우도 그렇고 그 전에 또 한 90년대에 또 송정치수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환경부에서 나온. 그때도 이제 광산구에서 자꾸 이제 취수장 수질이 나빠지니까 취수장을 닫고 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어 있는 그 부분을 좀 풀어달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저는 그때 상수원 이쪽에 자문을 하면서 비상수원으로 좀 남겨놓으면 어떠냐. 네, 앞으로 네. 장래에 위기상이 올지 대비해서 하는데 워낙에 지자체 요구가 강하고 또 한쪽에서 또 그 뭐 노는 그 어떤 물을 좀 시민에서 활용하는 그런 정도로 쓰자 해가지고 허락했거든요. 아까 여기 제4수원지도 아마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그래 좀 남겨놨으면 어쩔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네. 앞으로라도 이제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또 생긴다면 우리가 좀 당장 피해자한 것보다는 앞으로 기후변화 심하고 그러니까 좀 남겨놓고 그런 여유를 가졌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상수원으로 좀 남겨둬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비상수원이 항상 교수님께서는. 갖춰 있어야 알겠습니다.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는 한국환경재해연구소장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 비가 안 온다고 하늘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필요한가요?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비상상수원에 관련된 내용인데 아까 조금 전에 지하수 관련된 관리 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광주시 전체 물순환 시스템을 놓고 본다면 대체적으로 상당히 도심지역이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 왜곡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물 왜곡 현상이요? 네. 네. 광주시가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배후에 1000m 이상의 높은 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네. 지형적으로 물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형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런 문제가 그렇군요.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것은 몇 번의 논란을 거쳐서 지금 거의 백지화 됐습니다만 용현정수장 상류 쪽에도 얼마든지 비상 상수원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택지가 개발되고 있다 할지 아니면 지금 저 광주천 치수 문제도 원래는 저 영상을 치수를 뭐 용수로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하천 유지 용수로 쓰기 위해서 지금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그것도 전용되고 있지만 그런 뭐 수원에 대한 다변화를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한 지금 불확실성이 네. 저희들 예측을 못합니다. 통계 네. 데이터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걸 대비했을 때 다변화가 가장 중요한 해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변화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맞는 지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가뭄을 계기로 해서 네. 사실 이제 우리도 그 내년도 이제 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한 10억 그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이제 그 이를테면 아까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새 그 지하댐이 이제 많이 그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환경부 정책은 신규 댐은 건설하지 않는다. 네. 기존 댐을 잘 뭐 활용한다. 네. 그 방향에서 지금 도서 지역에 일부 많이 그 시도가 되고 있는데 뭐 영산강이나 그 황룡강 상류 쪽에
지하댐을 여러 개 건설하고 지하에 댐을 그렇습니다. 표가 건설하는 나지 건가요? 않고 네. 지하에 어떤 콘크리트라든가 제방 같은 걸 설치해서 네. 지하수를 필요할 때 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동절기 같으면 영산강에 물이 적을 때는 하루에 한 7만 톤 정도밖에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 이제 보충, 사수지도 좀 흘려주고 지하댐도 그 물을 흘려주고 해서 각각 영산강, 황룡강 한 10만 톤 각각 규모로 해서 강변 여과 시설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상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계획들을 우선순위 검토해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아무튼 광주가 몇 년 전에 물순환 선도도 시작했다고 했는데 제한급수가 좀 체면을 많이 구겼습니다. 물순환 선도도시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한 295억 투입해서 상무지구에 이제 LID 기법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빗물 어떤 침투 시설을 설치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그게 지하수 함양 효과가 연간 한 15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상무지구에서 대체적으로 활용을 하게 될 때 가뭄 또 그것도 하나의 극복에, 이제 대안으로 네, 볼 수 있다는 네, 도움이 말씀이신 된다. 거죠? 예, 그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물 절약, 이제 물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내년에는 좀 비가 이제 피해보지 않도록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을 갖게 됐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인터뷰원 시간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서운이 무산됐죠. 사실상 외교부의 반대 때문이었는데요. 일본의 시민단체마저도 한국 정부를 비판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네, 이와는 반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해외에서 또 애쓰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코리아 협의회 한정화 대표를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독일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추진한 단체죠. 코리아 협의회 한정화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지 3년째입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영구 존치가 결정이 됐나요? 아니요, 연구 존치는 아직 결정이 되지 네. 않았고요. 일단 2년 연장이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아직 공문을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구의에서 결정은 2년 연구 존치를 연장을 하고 그 사이에 연구 존치를 준비하기로 하였는데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려운 듯합니다. 어떤 게 안 좋은가요? 지금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제 독일 외무부와 베른시에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구청 관련자들이 조금 어려운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이게 지금 더 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도 지금 없애라라고 했을 때 이걸 지켜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일주일 만에 철거를 하라고 해서 굉장히 황당하고 어려워서 전 세계 시민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이제 철거 명령을 이제 다시 회수시킬 수가 있었죠. 네. 그러면 당시에 가장 좀 힘이 됐던 것, 원동력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일단은 뭐 저희랑 같이 해왔던 독일에 있는 모든 그런 단체들과 시민들이 엄청난 연대를 해주시고요. 한국에서도 정말 많은 그런 연대의 메시지와 뭐 손편지, 학생들이 쓴 손편지부터 팔찌까지 만들어서 보내주고 이러한 그런 따뜻한 마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지난 10월에는 그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 위안부 박물관이 새로 문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나요? 네,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박물관을 이제 청소년을 위한 박물관을 이제 개장을 했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체험하는 방식으로 청소년들이 와서 이제 일본 그 위안부의 역사를 아는데 저희가 이 활동을 하는 그 중요한 그 목적은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를 통해서 그리고 정의연이랑 정겹이라는 그런 단체들의 여성 운동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희생자가 되었던 할머니들이
이제 활동가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그 청소년 프로그램의 이제 제목이 내 옆에 와서 앉아. 이제 소녀상의 그 빈 의자 옆에 와서 앉아라는 주제로 하면서 굉장히 그런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서 진짜 산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청소년들은 당시의 시대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멀게 느껴지거나 조금 더 어려운 주제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육을 받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네, 오히려 그것이 조금 장점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게 아시아에서 먼 역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실제로 와서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것이 나의 역사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에 이제 그 겪고 있는 여성에 관한 그런 폭력들이 아직 없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학생들이 굉장히 빨리 인지를 하고 특히 여학생들이 왜 우리 여학생들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 그래서 자기 반에서 남학생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와서 직접 본인들이 가이드를 하고 남학생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한국을 방문하신 것도 평화의 소녀상 관련된 일이라고요? 네, 지금 현재 김복동의 희망이라는 김복동의 할머니의 뜻을 받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국제 심포시엄을 열어주셔서 각별히 초청해 주셔서 제가 한국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또 이번에도 많은 일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양금덕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이 서운될 뻔하다가 외교부의 반대로 좀 무산된 지금 상황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독일에서 겪고 있는 부분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일 사회에서도 이 주제가 전시 성폭력의 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소녀상을 세웠는데 일본 정부가 와서 외교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니까 독일 정부에서도 눈치를 보고 이제 이 사업을 중단시키려고 하듯이 지금 전 세계 모든 그런 정부들이 외교적으로 압박을 당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이 이제 부당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리아 협의회 같은 경우는 광주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 5.18 기념식을 열고 있다고요? 네, 저희 이제 1세대로 오신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 1980년도부터 한 해도 쉬지 않고 지금 3년째. 네, 계속 5월마다 저희가 민중제를 열고 있고 다세대가 같이 참여하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공간을 만들고 계십니다. 또 이제 독일인과도 동포들이 그동안 5.18과 관련된 진상규명에 대해서 연대를 해왔잖아요. 그 과정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연대를 하고 지금 정의연의 문제나 이제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5.18의 문제 같은 것이 연대를 하면서도 저희도 같이 배워가는 과정이고 또 독일 사회의 이런 정말 훌륭한 시민 정신을 알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인터뷰 보는 시청자분들께 뭐 당부의 말씀이라든지 부탁의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한국에서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독일에서 장기적인 일본 정부와의 투쟁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계시는 시민들께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리아 협의회 한정화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따뜻한 주말과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게 다가와 나를 바라보는 애달픈 눈동자 비를 맞으며 우뚝 선 모습 떠나려 하는